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소리, 드르륵. 텔레비전 귀퉁이에 다리가 4개 달려 있고 볼일을 다 보면 이렇게 드르륵 문을 닫아두던 그 자바라 TV 말이에요. 요즘은 거실벽에 액자처럼 걸린 TV가 있고 안방에도 하나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도 영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땐 참 귀했어요. 온 동네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했지요. 요 며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채널이 딱 2개밖에 없었는데 우린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1000개가 넘는 채널이 있어도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귀하디귀했던 TV 앞에 모여 앉아 울고 웃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실까요? 1970년대였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처음 만화방이 생겼어요. 만화방이라고 해봤자 주인 아저씨가 자기 집 사랑방 한 칸을 개조해서 만든 거였죠. 10원짜리 동전 하나 꼭 쥐고 학교 끝나면 가방도 집에 안 던지고 그리로 달려갔어요. 좁은 방에 TV 하나 놓고 그 앞에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아이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로 작은 TV 화면. 거기에다가 어른들은 담배를 피워대니까 방 안이 매캐했어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얘들아, 좀 떨어져 앉아. 눈 나빠진다.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소리쳐도 소용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 들으려고 앞다투어 TV 앞으로 기어갔거든요. 그때 뭘 봤는지 기억나세요? 권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김일 선수, 홍수환 선수 경기가 있는 날은 만화방 주인 아저씨가 따로 입장료를 받았어요. 50원으로 올랐죠. 그래도 우린 돈을 모아서라도 갔어요. 레슬링도 인기였죠. 역도산이 나오면, 아, 그건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구나. 우린 김일 선수랑 장동건. 아니다. 장동건은 배우고 김일 선수 세대였죠. 그런데 만화방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이장님 댁에는 TV가 있었어요. 그것도 21인치짜리 컬러 TV. 세상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금요일 저녁이면요. 이장님이 마당에 TV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멍석 들고 방석 들고 저녁밥 먹다 말고 우르르 몰려갔죠. 엄마, TV 본다고 마당 간다. 그럼 밥은? 나중에 먹을게. 그렇게 말하고는 뛰어나갔어요. 밥보다 TV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마당 한쪽에는 어른들이 앉고 앞쪽에는 애들이 주저앉고 늦게 온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목을 쭉 빼고 봤어요. 야, 앞에 앉은 애들아. 머리 좀 숙여. 아저씨, 저희도 안 보여요. 그렇게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도 결국엔 다 같이 웃고 울었어요. 김일 선수가 이기면 다 같이 만세를 부르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울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훌쩍였죠. 그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온 동네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 이야기였어요. 아, 김일 선수 진짜 멋있다. 그 일본 선수가 비겁하게 반칙을 했잖아. 그래도 우리 김일 선수가 이겼잖아. 요즘은 각자 방에서 각자 휴대폰으로 각자 보고 싶은 걸 보잖아요. 그것도 좋죠. 자유롭고 편하고.
하지만 그때 그 마당에서 만화방 매캐한 공기 속에서 함께 나눴던 그 웃음과 감동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일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1970년대는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죠. 보리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봄이 되면 쌀이 떨어져서 보리로 연명하던 시절. 그런데 그 힘든 시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일 선수였죠. 김일 선수는 키도 크지 않았어요. 170cm도 안 됐다고 해요. 권투 선수치고는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체구로 일본 선수들을 꺾고 또 꺾었어요. 특히 일본 선수들한테 당할 때면요. 온 국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심판, 저거 반칙 아니에요? 만화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죠.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김일 선수가 전매 특허인 박치기를 딱 한 방 날리면 세상에 그 순간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만화방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옆 사람이고 뭐고 없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껴안고 뛰었어요. 이겼다. 이겼어. 김일, 김일, 김일. 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해. TV 고장 나겠어. 소리쳐도 소용없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는지 아세요? 단순히 권투 경기를 이긴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는 가난했어요. 일본의, 미국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나라였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김일 선수의 그 박치기 한 방이 우리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뻥 뚫어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강해. 작아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김일 선수의 작은 체구는 우리나라 같았어요. 작지만 강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박치기는 단순한 권투 기술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었고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아버지들은 다음날 일터로 가면서도 그 경기 이야기를 했어요. 김일이 딱 그렇게 처박는데 일본 놈이 휘청거리더니 쓰러지더라고. 그래, 우리 민족은 원래 강한 민족이야. 공사판에서, 시장 좌판에서, 택시 안에서, 어디서나 김일 선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들도 김일 선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작아도 괜찮아. 김일 선수만 봐. 저렇게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 김일 선수의 박치기를 따라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얘들아, 내가 김일이다. 박치기 간다. 골목에서 놀다가도 권투 흉내를 냈죠. 물론 진짜로 박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랬다간 둘 다 이마가 깨지니까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권투 선수 한 명이 이긴 걸 가지고 온 나라가 기뻐하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게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도 많고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도 흔해졌잖아요. 물론 여전히 기쁜 일이지만 그때처럼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환호하는 그런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김일 선수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긴 것 같았어요.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한 방에 우리의 시름도 함께 날아갔던 거죠. 가난도, 배고픔도, 무시당하던 서름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권투가 아버지들과 아들들의 세계였다면 드라마는 어머니들과 딸들의 세계였어요. 특히 열호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아이고, 그 드라마.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태연실 씨가 며느리 역을 했고
장욱재 씨가 아들 영구 역을 했죠.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동네 골목이 텅텅 비었어요. 다들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봤거든요. 영구야, 영구야, 아버지가 왔다. 영구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만 나와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훌쩍이고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모질게 구는지 원. 그러면서도 다음 주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내내 그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우물가에서도 시장에서도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도 언니 어제 열어봤어? 봤지. 내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니까. 나도. 우리 남편이 내보고 드라마 보고 뭘 그렇게 우냐고 하던데 모르는 소리야.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건요, 그 드라마가 우리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며느리 이야기, 가난한 살림 꾸려가며 자식들 키우는 어머니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때는 참 많이 참고 살았어요. 며느리로 시집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자기 한 몸 제대로 못 챙기면서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누가 알아줬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드라마 속 며느리가 울면 그게 우리 자신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가 꼭 우리 시어머니 같아. 화면 속 며느리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드라마 속에서나마 며느리의 억울함이 풀리고 며느리가 인정받는 걸 보면서 그래, 저래야지. 며느리도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너무하긴 해. 우스운 건요. 그렇게 며느리 편을 들며 울던 그 아주머니들도 세월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똑같이 하는 거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며느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며 함께 울었던 시간들은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공감이 어머니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줬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하고 남편 출근 준비를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어젯밤 드라마를 보며 실컷 울었으니까 조금은 후련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드라마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 그 드라마처럼 온 동네 여자들이 다 같이 울고 웃으며 봤던 그런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어쩌면 그때는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친구였는지도 몰라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작은 TV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세상을 보여줬는지, 김일 선수의 박치기를 보며 희망을 얻고, 여로를 보며 위로를 받고, 그 좁은 만화방에서 이장님 댁 마당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간들. 지금은 집집마다 큰 TV가 있고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도 드라마를 보고 경기를 보고 뭐든 다 볼 수 있어요. 편해졌죠?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함께 보던 그 온기. 모르는 사람이랑도 같이 웃고 같이 울던 그 시간들. 그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화질도 안 좋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TV 하나 보겠다고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10원 들고 만화방에 가서 담배 연기 마시면서까지 봤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추억이에요.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일 선수의 박치기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디서 보셨어요? 누구랑 함께 환호했나요? 열어보면서 얼마나 우셨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들였던 TV는 어떤 거였나요? 금성이었나요? 삼성이었나요? 혹시 대우? 그때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날의 설렘이 어땠는지, 부모님이 이제 우리 집에도 TV가 생겼다 하셨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답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여러분의 추억이 듣고 싶어요.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잖아요. 드르륵. 이 소리 들으니까 또 그때가 떠오르네요. 오늘 볼 거 다 봤으니까 문 닫아야지. 내일 또 보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절.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